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완전히 반대였던 것 같아요. 어제는 소폭의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1.2%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비슷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제약바이오 쪽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두 종목도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하고 2차원지 관련주까지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이 좋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2차원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엔캠 이쪽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 업종들은 코스닥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7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의 물량이 최근 한 달 내에 있어 가장 많은 물량이었었네요. 또 코스닥도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순매도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수급이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I,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저 PBR주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캠,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나스닥은 무려 1.5%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은 1%의 상승이 있었네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무려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쪽은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제는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7.9%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올해만 거의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며칠 동안 쉬어갔었던 반도체 관련주가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은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타이밍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게 결코 반도체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못해도 올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항상 조정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어제 예시로 말씀드렸었고, 또 지금 많은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것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선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종가상으로 957달러, 얼핏 보더라도 거의 1000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심리적으로 볼 때도 1000달러 근처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당 1000달러까지 5% 정도? 그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2개월 동안 100%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1000달러 근처에서는 한번 차익 매물을 조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당시였죠. 이때는 500달러 근처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물에 부딪히고 또 올라가면 부딪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와 비슷하게 조만간에 주당 1000달러 근처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급등이 나왔지만 항상 조정 타이밍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연준 의장,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었고 거기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내용을 보면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시점이 머지않았고 또 경제 상황에 많은 진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원화적인 발언 때문에 어제도 미국 증시에 급등이 나왔었고 많은 기술주들의 상승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다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큰 시장 흐름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 그 안에서 어울리는 업종들을 매수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것은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국내 시장은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고점 대비로 본다면 지난 21년 대비 거의 50% 정도? 그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니케이 그리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보면 국내 시장이 상당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먼저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상승폭이 항상 제한이 되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고가를 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이쪽은 코스피 시장은 답답하다고 해도 계속 신고가를 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눌렸으니까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전략보다는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고점 부담감이 있다고 해도 그 고점 근처에서 눌렸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했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을 이해를 해본다면 다른 업종 대비 흐름이 더 좋은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공략하고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제가 하이닉스를 계속 강조해 드렸었고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은 함부로 하차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함부로 내려 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나는 비중을 덜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것인지 그런 전략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을 보면 TSMC에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10개나 신설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SK 하이닉스에서는 AI 메모리 패키징 쪽에 무려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한번 장비 쪽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대표적인 장비주는 한미반도체가 있죠. 하지만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미반도체 말고도 충분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반도체 전공정 부분, 장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 쪽이죠. 물론 지금은 주가에 큰 변동은 없지만 아무튼 올해는 반도체 설비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기사라든지 또 TSMC에서도 공장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힌트를 얻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방산 쪽도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현대로템이라든지 LIG넥스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부에서 수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수은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AI 쪽, 특히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4680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 분야가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원지 쪽은 전고체는 2027년인가요? 그때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로는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멀리 볼 때는 너무 텀이 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중반쯤에 말씀드렸었죠.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들 또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갑자기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